주식시장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TV에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송환법에 대한 반대로부터 촉발된 홍콩의 시위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ELS 등으로 홍콩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도 관심을 갖고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중국 담당 김경환 애널리스트와 함께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송화법 같은 경우는 사실 비단 뭐 홍콩과 중국 간의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상 홍콩 입장에서 이제 기타 국가들과 이제 범죄인을 이제 인도하거나 이제 송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중국과는 사실 맺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과 할 경우에는 차후에 이제 중국 홍콩 내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는 뭐 민주화 요구라든지 일부 이제 인사들이 중국으로 이제 강제로 소환되거나 잠재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불만들 속에서 이번에 이제 그 법안 발의 자체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좀 종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반대하는 목소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홍콩 쪽에 중국 정부의 이제 파견 수반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정한 캐리람이나 이런 분들이 일단은 좀 연기하겠다. 혹은 뭐 완전 파기는 아닙니다만 어쨌건 연기한다고 하면서 일단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아직은 여론을 조금 잠재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앞서도 제가 좀 보완을 해드리면 일단 이게 송환법 자체가 반대를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중국 정부가 홍콩을 이제 97년에 영국으로부터 이제 다시 받으면서 이양받으면서 한 50년 동안은 지금 기존의 이제 홍콩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나라지만 두 가지 시스템을 이제 허용한다라고 해서 일국양제라는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약속과 다르게도 최근에 이제 중국의 국력이 세지면서 홍콩의 한 약속들을 약간씩 어기는 그런 이제 행보들이 있다 보니까 홍콩 시민들도 좀 불안해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건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겹쳐지면서 최근에 홍콩 증시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무역전쟁 이슈나 경기도나 이슈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홍콩 시위 사태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홍콩 증시 전망을 드리려면 결국에 홍콩의 입지가 어떤 금융 허브로서나 아시아 내에서 이런 금융시장으로서의 어떤 입지가 흔들리느냐, 그리고 향후 시위에 대한 무력 진압이나 어떤 재앙적인 시나리오가 좀 있겠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다뤄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홍콩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은 특히 홍콩 거래소 기준으로는 대략 60%가 중국 본토 기업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로 많이 투자하는 홍콩의 H지수로 알려진 H쉐어 같은 경우도 거의 100%가 중국 기업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익 기준도 거래소의 한 60%가 중국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홍콩 쪽에 그런 시위 사태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주로 저희가 투자하는 홍콩 H지수 같은 것들은 사실 본연의 경제나 기업 실적 문제랑은 연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투자 심리의 여파가 있고 결국에는 실적과 수렴만 더 보고 있기 때문에 홍콩이 어떤 재앙적 시나리오만 가지 않는다면 시장은 괜찮다고 보고요. 그 재앙적인 시나리오 자체는 저희가 뭐 예단하기는 좀 쉽진 않습니다만 이번 9월 달이 좀 분수령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90일 정도 시위대에 경고한 날짜가 이제 9월 달로 좀 임박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1일이 중국 건국 70주년이라서 중국 본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성대하게 이제 행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민한 시기가 9월 이제 넘어가면서라고 좀 보고 있어서 예인 주신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 무력 진압이라든지 중국 정부가 아주 강경하게 대응하기에는 여전히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금융시장의 어떤 홍콩으로서의 입지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뭐 5년, 10년 안에는 완전히 뭐 본토라든지 싱가포르로 대체되기 좀 어려워서 뭐 조금 길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연말 안에는 일단 관련된 리스크 그리고 그 반영한 중국 증시의 어떤 조정 이런 것들은 일단 되돌림이 좀 있을 걸로 좀 상대적으로 낙관적으로 저희가 좀 보고 있고요. 9월 초에 저희가 또 마침 심천과 홍콩 를 갔다 올 예정이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내용이 있으면 또 업데이트를 좀 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뭐 본질적인 건 변함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콩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홍콩에 상장된 중국 본토 기업이죠. 그래서 홍콩 매출과 무관한 기업들입니다. 물론 그래도 저희가 투자하는 관점에서 그 거래소라든지 시장 자체가 위험해지면 당연히 걱정이 되실 거고요. 특히나 국내 ELS가 이제 홍콩 관련해서 많은데요. 대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홍콩 H 지수, H 쉐어 지수와 이제 링크가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물 시장도 크고 여러 가지로 이제 상품 만드는데 좀 입지가 좋아서 국내 상품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잔액도 많고 기존에 이제 좀 상당히 트라우마도 좀 많이 드렸던 지수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대부분 상품의 하단, 뭐 ELS 같은 경우 결국에 낙인이 되거나 어떤 하한선이 깨지거나 이런 것들이 좀 제일 문제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지수단은 7,000에서 8,000, 현재 지금 뭐 10,000포인트 정도 되는데, 거의 뭐 높게 봐도 9,000만 깨지지 않는다면 큰 문제 없는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연말까지는 강경 진압 사태가 계속되거나 정말 뭐 미국과 어떤 그 중국 간에 홍콩을 두고 어떤 긴장감이 뭐 증폭되지만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어떤 가격단은 이미 조정을 받았고 9,000 이하로 깨질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하한선을 지켜야 되는 ELS 같은 상품 입장에서는 조금 우려는 조금 기우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가 정치적인 이슈, 뭐 작년부터 무역전쟁 저희가 예측이 많이 틀리고 있고 참 예단할 수 없는 식으로 지금 글로벌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봐야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중국 정부는 1, 2년 동안의 강원 전략을 계속 같이 쓰면서 홍콩 시장을 뭐 파괴적으로 가져가긴 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H지수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는 뭐 이렇게 지금 확대하는 정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기존에 투자한 것들을 즉각적으로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역전쟁은 현재 뭐 저희가 생각했던 조금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보여줬던 건 사실입니다. 뭐 취리안이 깨졌고, 또 양쪽이 지금 잔여 3천억 달러 관세까지도 좀 부과한다 겁을 좀 주고는 있는데요. 최근에 트럼프가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 때문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마지막 남은 그 관세 품목들이 소비재가 많아서 약간 물르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요. 중국 정부는 최근 한 6월부터 보면은 약간 이제 좀 강경한, 좀 당당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협의가 쉽진 않습니다만, 연말까지 저희가 얘기하는 스몰 딜, 그러니까 작은 과정에서 이제 시작, 이런 것들이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좀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증시는 내수와 금융 비중이 80%인 시장이라서 무역전쟁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실적이 4분기에 좀 많이 좋아질 걸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10월을 좀 노리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고, 8, 9월에 무역전쟁이나 홍콩 이슈로 흔들리더라도 현재 가격대에서 실적이 올라온다 가정했을 때는 4분기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8, 9월을 좀 매집 기회로 좀 삼고 4분기와 내년 1분기까지 좀 대응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4분기에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